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민 씨. 네. 우리나라에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부동산 아닐까요? 맞습니다. 딩동댕. 사실 그 부동산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또 현금화가 어렵다 이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부동산을 노후 준비랑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노후 준비 자산,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가격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런 네. 측면도 있겠지만은 50%, 60% 뭐 이 정도 수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도면은 이제 적절한 금융자산과 또 살 곳이 필요하니까 부동산과 이런 것들이 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물론 80%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이 이제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고 또 당초에 갖고 있던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네. 재산상의 뭐 어떤 그 변화가 없다라면은 뭐 80% 아니라 100%를 보유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제 서서히 아니지 않는가라는 전망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거는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지금 이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전망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 텐데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은 어떤 수준인가요? 예, 뭐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면은 뭐 이 적정 가격이고 과소평가, 과대평가됐다라는 어떤 단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그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상대 비교를 할 때 네. 쓰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자산 전체 가격, 우리나라 땅값의 종합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 규모,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3배가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그 부동산 버블을 겪을 때 일본의 전체 땅값이 일본 GDP의 그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이제 그 지표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땅값의 지금 수준은 좀 위험하게도 일본의 어떤 버블 시기하고 비슷하게 지표가 나오니까 네. 이게 조금 과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이 몇 배 정도 되는가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대략 그 서울의 아파트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1,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연간 단위로 한 5천만 원 정도 내라고 보면은 이걸 30평 그러니까 평형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자기 소득의 뭐 10배에서 한 12배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게 한 4, 5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한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가격의 상승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이게 좀 계속적으로 그동안 지난 뭐 20,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부동산의 신화
무한 상승의 기대는 지금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전세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뭐 60%를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과거에는 한 60, 70% 정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오르면 이건 뭐 돈 한 30% 더 융자를 받거나 내 돈을 태우면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사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매매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선후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게 사실인데요. 네. 지금은 전세값만 오르고 매매 가격은 뭐 꿈쩍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매매 수요를 유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요. 또 반대로 집을 갖고 계시거나 임대를 주시는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별다른 노후 소득이나 그런 특별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증금 전액을 받아서 전세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월세 내지는 전액 월세 뭐 이런 쪽으로 선호하니까 월세 물건은 늘어나고 전세 물건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대 가격 수준도 또 너무 높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40% 차이라는 게 이제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예전엔 몇 천만 원만 더 얹으면은 전세금에다 더 얹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40% 30%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별달리 이제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같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추동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부동산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80% 정도의 가계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20%를 가지고 노후를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한 정도는 현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다운사이징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러시가 되면서 이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그런 것이 분명한 이 수순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앞서서 다운사이징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많이 하면서 또 주거 이전에 또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게 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그게 이제 교외로 나갔다가 다시 도심이나 부심권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회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도심 부심이 다시 재개발이 되면서 그 편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뭐 멀리 산 좋고 물 좋은 그런데 남자분들은 가시길 원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이 사람 관계, 그 사회 관계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복작복작한데 남아있기를 원하시는데 네. 대부분 여성분들 뜻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주변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비율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 반경에서 다운사이징을 좀 시도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 관련해서 이제 부채를 갖고 계실 건데 부채의 비중도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죠. 갚아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자기 연소득의
한 30% 정도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 상환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 자체도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꼭 주택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용 부동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중장년층이 또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토지 쪽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이게 대부분 무수익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긴 사놓고 몇 년이 뭐 10년이고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자산 가격의 어떤 차익도 발생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뭐 상속용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분도 안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향후에도 그다지 개선 뭐 특별히 어떤 갖고 계신 그 부지가 어떤 개발 수요 때문에 크게 그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떤 가격 패턴이나 그건 계속 유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 무수익 토지 자산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거래가 될 때마다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오히려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을 해서 뭐 임대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거기서 어떤 이 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적인 그런 자산으로 굳이 부동산으로 계속 연결이 되려면은 그런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을 빨리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수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